이제 싸울 시간이 됐습니다. 타임 투 파이트. 오늘 마우스 복싱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여선웅 선임 행정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인사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원래 뭐요? 없었는데. 요거는 상대방의 얘기에 네. 도저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거짓말이다. 아. 그때 경고 한번 할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상대방 입을 막고 싶을 때도 이러면서 상대방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럼 발언권이 넘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거 많이 썼나요? 사람들이? 그동안 엊그제 처음 썼는데요. 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 네. 일단 저 명품백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가 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았다. 이제 요거가 이제 논란의 한 축이고, 그다음 받았냐 안 받았냐, 받은 거 어떻게 했냐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대체 취재를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게 또 한쪽에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여선웅 행정관님부터 시원하게 한번 좀 가주시죠. 네. 예, 이거 아니, 어떻게 근데- 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정 취재 논란, 또 하나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대통령 네. 배우자께서 뭐 그 민원인 아니면 어떤 다른 분에게 이제 뭐 그 명품 백을 받은 것 자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뭐 김영란법 위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 주장하면서 네. 어쨌든 사실을 조금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여권 내에서도 뭐 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팩트로 우리 좀 정면 승부하자, 어떻게 된 건지 뭐 내용을 밝혀달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저는 그냥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쪽 뭐 그 뭐 일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계속 대통령 영부인이 네. 뭐 그 예전에 이제 뭐 해외 순방 가셨을 때 명품 샵에 갔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있는데 이거를 한번 끊어내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좀 희마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아니 저는 약간은 이 논란이 완벽하게 이제 뭐 있다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이제 이거를 약간 함정처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 음성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영상까지 다 같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그냥 기다린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그러니까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가방 이야기 받은 걸로 의심되는 그 네. 시점이랑 지금 이제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 아니 그 시점 말고 그냥 이거 자체가 아, 그 자리에 이 논란 보도 자체가 나온 네, 게 네. 지금 시점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다.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줘. 아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이거를 그러니까 네. 함정 수사, 함정 취재인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다린 그래서 것처럼. 시원하게 비판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죠. 약간 이제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약간 있어서. 역시 네. 역시 상식적이고 상식적이다. 합리적인 네. 민주당의 미래. 아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맞는데. 들어오기 전에 뭐 짜고 온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장해찬 최고도 뭐 기존에 이제 한 인터뷰 보니까 네. 문제는 맞는데 어쨌든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다 약간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정치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건.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목사라는 분이 그 김건희 여사님 선친 네. 아버님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계속 접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죠. 네. 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용해서 손목시계에 몰카 달아서 이거 보시면 대화에 아니 이런 걸 왜 사오냐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서 이거 몰카를 찍은 거는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네. 인간적으로 너무 도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네. 할아버지 저를 정말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친구라고 막 사람이 찾아오고 이러면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만날 근데 수는 있죠. 그거를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도 아니 이런 걸 왜 자꾸 그러냐 하지 마라. 네. 이런 거 정말 하지 마라 라고 김건희 여사님이 분명히 말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님의 의사와 반하게 특히나 돌아가신 선친과의 친분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질이 너무 나쁜 거고 뭐 많은 메이저 언론이나 심지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특정 언론인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MBC 같은 데서도 이거를 막 비중 있게 보도 안 하는 게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공작이나 불법 취재를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네.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이제부터 또 다른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나 야권 정치인에게 손목시계 몰카차고 내가 뭐 아버지 친구다 뭐 누구다 하면서 접근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사회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믿고 공격하고 싶더라도 네네. 이 사안을 보고 이건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발 담글 일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으면 좋겠어요. 네네. 당에서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에 대해서 막 세게 공세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김영란법 위반인데 박주민 의원이 좀 뭐 하자고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뭐 약간은 이제 논란이 있고 그리고 약간 실적법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반이냐 아니냐 약간 요 정도의 뭐 차원이지 막 적극적으로 막 이제 공격하거나 뭐 그런 네네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왜냐면 그래도 이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그거를 뭐 받았다 혹은 그 자리에 돌려줬다 혹은 받았는데 뭐 반환하는 그 창고에 넣어놨다 혹은 뭐 받아서 뭐 얼마 이후에 뭐 돌려줬다 등등 이제 그 팩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밝혀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던데 그렇지 근데 이제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취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에까지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뭐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각계각층에서 선물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통령실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옛날에도 뭐 7시간 통화 녹취록 뭐 네네네네. 공개하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음. 뭘 계속 뭐 하겠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들이 조금 정리되는 걸 우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정당한 취재가 아닌 부분에까지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굳이 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근데 아까 저도 약간 취지가 이제 뭐 그런데요. 어쨌든 근데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계속 영부인 배우자에 관한 뭐 그 의혹들 아니면 어쨌든 부정적인 뉴스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쯤은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뭐 조용한 뭐 내조 이렇게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원래 있던 대통령실의 그 영부인을 전담하는 네. 팀이 지금 없앴잖아요. 제2부속실을 없앴는데 빨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만들어라? 영부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그런 주장이 좀 있었죠,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어쨌든 이제 배우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네네네. 할 때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 그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이제 한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다음 달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이제 소송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아마 다음 달 2일인가 언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터트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뭐 일단은 민사 1심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김건희 여사 측이 승소를 했고요. 음. 뭐 2심이 다음 달에 선고될 것 같은데 네. 또 다시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 동력을 얻고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는 개딸이나 이런 팬덤들의 힘을 얻고자 이런 걸 터뜨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불법 취재가 용인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다 정치인들한테 가족 팔고 돌아가신 부친 친분 팔고 하면서 접근해서 몰카 차고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이제 손목시계 다 검사해야 돼요. 카메라 있나 없나. 아수라장이라는 거 네. 혹시 의도 있는 단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민주당 보고 아수라 영화 보라고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 거기서 제가. 서울의 봄 보라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용인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네네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비판할 수는 수는 있지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별 이야기 다 하는데 여선웅 행정관이 몰래 대기실 토크를 녹음하나? 제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사회가 되면 정치고 뭐고 그냥 이 사회 전체가 다 감시 진짜 사회가 아수라장이 된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닌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뭐 이거 뭐 무슨 특검관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어쨌든 이제 그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께서 이번이 대통령이 첫 공직 생활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뭐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시고 어쨌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그동안 있었는데 네.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네.
뭐 이렇게 만나고 민원인 만나가지고 뭘 주고받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을 보이는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배우자는 더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는 장해찬 최고도 이참에 네. 재부속실 만들어가지고 배우자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네, 좀 네. 백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 대안을 이제 좀 제시하고 네. 싶으신 거고. 그런 주장하면 저는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아주 재부속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왜 공직자에게 그 김영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때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한 뭐 저 식당에선 얼마까지 가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그냥 이거를 너무 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그냥 읍천리 커피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읍천리 커피 뭐 3만 원 상품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하면 차라리 아주 투명하게 공직 근데 아마 관리하는 게. 음식물은 뭐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읍천리 커피로 그냥 딱 통일해 버리면 얼마나 우리 맛있습니다. 공직생활 읍천리 커피. 공직사회가 깨끗해질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요 정도 하고요. 황운하 네. 청와대가 이 선거 개입하고 요거 아마 좀 할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목소리 톤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 꽤 가지고 있어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징역 3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구속시켜야죠. 왜 법정 구속을 안 시켜? 송천호랑 좋아, 톤 황운하는. 좋다. 네. 네. 왜 아니 일반인이 네. 1심에서 징역 3년 나오면 좋습니다. 그냥 뭐 가족과의 정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가요. 예. 근데 왜 돈 없고 권력 없는 일반인은 1심에서 바로 감옥 가는데 돈 있고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나 전직 시장이나 조국 전 장관은 1심 2년, 1심 3년 나오는데 멀쩡하게 나와서 나 네. 억울하다 할 수 있냐고요. 구치소에서 나 억울하다 하라고 하면 되는데 돌아온 장애차. 이거 법정 구속을 안 한 것부터가 문제고 아하. 그리고 이게 지금 처벌받은 게 네.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잖아요. 네. 저도 대통령실 사람들 다 아는데 일개 비서관이 시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청와대 8개 조직을 동원하고 경찰 동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음흠. 그러면 그 위에 상사가 누구였느냐? 네. 조국 민정수석. 네. 그 위에 상사는 임종석 아하.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 위에 몸통은 나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 만드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래서 워딩이 정말 그렇게 있었나요? 네, 그런 워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네. 내 평생 소원이라고. 그때 네. 선거 유세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전직 대통령 수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네. 이 실형이 나온 이상 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혹시 이게 좀 약간 우리가 그림으로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 우리 장혜찬 최고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 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빼고 임종석 네. 그 밑에 조국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백원우 이강철은 이번에 실형이 나왔어요. 네. 네. 실형이 나왔고 네. 그럼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청와대가 어떤 하명 수사를 했다거나 경찰청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이제 했다면 이거는 꽤 큰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저 비서관 정도로는 이게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죠. 네. 경찰 비서관 울산 정도로는. 경찰청 정도를 동원할 정도면 그 정도는 안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청와대 조직도 동원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임종석 혹은 그 이상까지도 처벌이 가야 된다고 수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 의견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요게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이 오늘 뭐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희찬 최고 목소리 높이는 거 들으셨죠? 네. 이렇게 지금 잔잔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자들이 뭐 징역형도 받고 뭐 집행유예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이 쟁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네. 법원은 어쨌든 그 하명 수사로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이나 아니면 임성석 실장 측은 아니 이거 비위를 첩보받아서 그러니까 비위 사실을 첩보받아서 네. 고위공직자 비위 사실 첩보받아서 이거를 경찰청한테 이첩한 거다. 단순히 이첩한 건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모르고 넘어가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직무유기로 누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네. 인지를 했는데. 네, 인지를 경찰 했는데 입장에서는. 첩보를 인지를 해가지고 여기 아까 거기서 나온 표에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아마 경찰로 넘어가는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업무 그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 그걸 받아서 네. 고위공직자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 거기한테 사건을 넘긴 거죠.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제 경찰청에 넘어간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뭐 하명 수사니 아니면 선거 개입이니 이야기하는 거가 이건 시스템대로 그냥 간 거다. 시스템으로 간 건데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2심, 3심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네네네.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거 개입하면서 같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뭐 그 김기현 대표의 무슨 공약 사항, 정책적인 공약 사항을 청와대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뭐 막으려고 그랬다. 그런 것들은 다 무죄가 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좀 네. 올리시면 됩니다. 말 다 했죠? 네. 그러니까 무죄가 근데 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 수정할게. 이광철이 아니라 박형철 비서관까지가 유죄가 나온 거고요. 네. 이광철은 수사 중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 청와대 출신의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거 수사받는 와중에.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뭐 백원우랑 이광철이랑 가고 그랬거든요. 네. 몇 년 전 뉴스를 보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 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면 직접 하명받아서 울산에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과 공유했던 그 애꿎은 특감 반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 죽음이라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본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 이건 저는 밝혀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일단은 민정비서관은 유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위가 일단 민정수석이에요. 임종석은 제껴놓고 조국 민정수석이 내 밑에 직속 부하인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유죄 받을 짓을 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어디 무슨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빙다리 핫바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럴 때 말이 좀 되나요 그게? 빙다리 네? 뭐지, 빙다리. 사투리예요 사투리. 아, 네. 네. 아니, 그럴 때 종쳐야지. 경고하셔야지. 참고로 비속어 아니고 사투리입니다. 아, 네. 네. 아 빙다리가요? 그렇죠. 사투리 그래요? 아니에요? 네. 아, 저는 뭐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아니 근데 이거는 거기 뭐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기에는 네. 너무 뭐 말이 조금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업무적으로 그냥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네. 근데 왜 유죄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업무 절차가. 아니, 그거를 이제 법원은 업무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여기서 이제 1심이 이제 완전히 끝이 아니고 이들은 어쨌든 다시 한번 재판의 판결을 구하겠다는 입장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 네. 처음에 이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변호인조차 선임을 하지 않았대요. 왜요?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기소여서. 아 이거 사건도 아니 무슨 말도 안 네, 되는 내가 기소를. 내가 하명 수사 봤어. 나는 그냥 첩보에 와가지고 그 첩보에 의해서 그냥 아. 수사를 하려고 한 건데 왜 나를 왜 기소했지? 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뭐 억울한 측면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하니까 조금 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근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절차라고 하는데 그때 수사받았던 김기현 대표 네. 측은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뭐 비위 혐의고 제보고. 수사였으면 네. 거기서 뭐 유죄가 나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건덕지를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려고 어거지로 파고든 거니까 나중에 시장 선거 끝나고는 다 무혐의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그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이거는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아요. 송철호 울산시장 임기 다 채우고 또 출마했어요.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황운하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워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시간 질질 끌어주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의원 임기, 시장 임기 다 누리고 피해자는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유죄 나와봤자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네. 선거법은 1심만 유죄가 나와도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황운하 의원 입장은 왜 재판 결과가 늦게 나왔냐? 이게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네. 자기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해가지고 황운하 의원이 그때 막 검찰이랑 계속 싸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를 먼저 기소를 때려놓고 나중에 수사 보강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증인도 늘어나가 해가지고 그래서 사건이 4년이나 걸린 길어졌다. 거예요? 네, 본인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불리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재판이니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을 질질 끈 거죠. 조국 전 장관 재판 질질 끈 것처럼 빨리 나와버리면 정권이 흔들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기자들이 지금 당장 양산 달려가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님 네. 그 양산에 책 팔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30년 친구 이거 다 징역 3년 나왔는데 네. 이거 정말 아무 지시 안 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죠. 대통령이 지시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 이건 대통령 지시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와대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든 해가지고 네. 비서실장이랑 뭐 엮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야말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비이첩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업무적으로 만약에 이제 넘기는 거를 다 위에서 찍어 내려가지고 뭔가 한 거다, 기획한 거다, 공모한 거다 하면은 우리나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특히나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하는 것도 무조건 대놓고 이야기해야지만 아 이거를 그냥 공개 수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제보 같은 게 막 여기저기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내가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뭔가 수사가 들어와서 아, 그러면 야, 지금 내가, 예, 네, 여선우 네. 행정관 말은 예. 위에서는 안 시켰는데
이 민정비서관 라인에서 네. 알아서 기면서 충성을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위와의 연관 여부가 없다. 근데 저도 공직사회 경험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지역에 뭐 사업 만들고 네. 정책 만들고가 아니라 선거 개입은 자기 평생을 걸고 잘못하면 깜빵갈 각오를 해야 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거를 윗선에 지시가 없는데 내가 야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니까 내가 알아서 충성해야지 이런 순박한 마음으로 근데 이 이게- 사람들이 움직였을 것 같지는 정치 않아요. 지시가 네. 선물치고, 네. 네.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선거 개입이라는 게 네. 아니 그 비수사한다고 첩보 내려가지고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뭐 선거 기간 중간에 뭔가를 뭐 조작한다거나 여론을 이거 조작한다거나 출마 선언하는 전날 이게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거 출마자에 대한 뭔가 수사 자체를 다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여권 공격하기에는 야권이 더 좋아요. 여기 검찰권 가지고 그 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선거 죄진 다 선거 사람은 개입이지. 선거 출마하면 수사 못 하겠네, 그죠? 뭐 약간 그런 근데 이야기도 할수 정상적 있는 거죠. 수사였으면 상관없는데 네. 1심 결과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3심까지 보더라도. 근데 청와대에서 수사하라고 한 거면 이거는 개입이 맞죠. 청와대.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 나왔고 무혐의 나왔고. 청와대에서 근데 원래 민정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런저런 경찰청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주긴 줍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거기 민정수석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없지만 네. 거기가 그거 하는 그냥 업무입니다. 아. 그래서 검찰에서도 파견받고 뭐 경찰에서 파견받고 해가지고 그 팀을 이루는 거죠. 고위공직자. 저희는 이런 하명 수사를 안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원래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긴 하는군요. 고위공직자 감시하는 거죠. 네. 공직자들에 근데 대한 여기는 민정수석실 만들 필요 없죠.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인데 무슨 뭐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보들이 많이 올 텐데 그것 네. 중에 조금 그럴 듯하다 혹은 이건 좀 문제가 심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뭐 해당 경찰청이나 검찰 아니 그냥 이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자기가 비첩보를 들었는데 청와대 그 담당자가 근데 그거를 그 업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뭉갠다? 만약에 뭉갠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100개 들어와요. 그 중에 100개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넘겨야 되는 거죠. 이 선물처럼. 아니죠. 김건희 여사 선물처럼. 최소한 절차적으로 다 넘겨야 되는 거죠.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첩을 할 거면 드라이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건은 선거 직전에 네. 있지도 않은 비리를 경찰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들이 울산까지 파견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그러면 경찰에 넘기면 되지 왜 굳이 자기들이 직접 울산까지 갔느냐. 울산까지 간 분 중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뭔가 그게 너무 이거 그냥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네네. 청와대가 개입했구나 문통 친구 만들려고 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는 진짜 민주당의 미래인 우리 여선웅 행정관이 네. 황운하 같은 비리 경찰 편들려고 이 진흙탕에 안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함정에 빠뜨려 버리네요. 네, 민주당이 미래라고 잘 포장해놓고 진짜. 이거 빠지지 말라는데 어떻게 안 빠질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어쨌든 1심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 기다려보자. 존중하면서 당사자들은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황운하 의원님이 네. 김기현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대요. 왜? 아니 그거 하기도 전에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김기현 조사도 못했는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 그때 전 울산시장 네. 막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억울하다 그런 아니 얘기 하더라고요. 출마 어떤 선언을 사건인지는 하는 날인가 모르겠는데. 전날 네. 그 울산시청에 쳐들어와서 비서실장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선거 개입이죠.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짓을 해놓고 수사를 안 했다고 하면 진짜 아니, 황운하 그러니까 사건이 청장. 여러 가지인데 네. 사건이 울산청에서 여러 가지인데 울산청에서 그 김기현 전 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 관련해 가지고 네네. 뭔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황운하 의원은 그 중에 하나는 자기는 김기현 수사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게 김기현 수사 받았다고. 비겁한 변명인 겁니다. 시청까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건 뭐 그 사실은 모르겠어요. 황운하 의원은 다시 또 출마합니까? 뭐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근데 민주당 당원 당규는요. 우리 이재명 대표 때문에 1심, 2심 징역 나와도 3심 확정 판결 아니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 황운하가 자기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뭐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2심에서 또 실형 나오면 이제 의원직 상실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뭐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비위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막
뭐 만들어내면은 다 법의 법망에 걸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사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그냥 무자비하게 뭐든지 다 압수수색하고 막 뭐 수사하고 내리꽂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정당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 권력자들이 징역이 나왔는데도 이 법정 구속이 유예되는 거 이거는 진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처럼 똑같이 나중에 2심에서 3심에서 구제 받으면 구속돼 있던 기간만큼 형사보상금이 나와요.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죠. 1심에서 뭐 나오면 네. 다 딸려 들어가요. 네. 네, 근데 무슨 귀족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장관했고 시장한 사람들은 갑자기 그 사람들만 방어권 보장한다면서 법정 구속 유예해 주는 게 이게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나와도 나는 1심에서 다 감옥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 나오면 당연히 이제 갈 일이 없지만 네. 예를 들어 1심에서 뭐 유죄 그것도 한 뭐 실형 한 3년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다 가요. 그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가족한테 많죠. 전화도 못 하고 바로 딸려 들어가요. 근데 요 경우는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근데 왜 그게 국회의원, 시장,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냐는 거죠. 우리 당의 정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용인에 네. 감옥 갔어요. 징역 7년 나와서. 아 그래요? 네. 뭐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그 건설업자한테 지인들한테 뭐 부동산 정보 알려주고 뭐 이런 걸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감옥을 가야죠. 약간 감옥 애매한 가서 거지. 변호인 쓰고 억울하면 2심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똑같이 국민의힘 만약에 의원이 1심에서 뭐 2년이 나오든 3년이 나오든 다 1심에서 구속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범한 국민은 그럼 억울해서 감옥 가겠어요? 네네네. 이거는 맞죠? 동의하죠? 아니 뭐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질은 그러면 동의 안 해요? 아니 근데 그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짧게 그냥 그 참집네. 권력자가 짧게 네. 권력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아니 왜 나왔어? 이렇게 당하고만 그러면 있어?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그러면 주제 감옥을 자체가- 가야 돼, 안 아니, 가야 잠깐만, 돼? 주제 자체가 민주당 의원이 아, 이게 좀 불리해? 1심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유죄 받은 사안을 가지고 뭐 어떻게 방어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댓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 결코 이거 저 민주당한테 불리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막 무슨 뭐 때문에? 아니 됐어 하지 마. 근데 아무튼 감옥 가야 되잖아, 그렇죠? 네. 지금 여선웅 행정관도 네. 감옥 가야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방금. 네. 아 그래요? 아니 좀 재질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근데 이건 아. 제가 잠깐 내용을 장혜찬한테 자꾸 말리는 것 같아.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말리는 아니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 주제가? 네. 아니 주제가 판결 받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방어를 하겠어요? 아, 그렇다고 이 저는 주제를 기본적으로 네. 사법부 입장 존중하자는 취지인데 네. 뭐 판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이제 방어를 한 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넘긴 거다. 주제가 너무 당사자의 불리했다? 말을 들어보자. 주제가 불리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해도 네. 아까 그 김병민 저 최고 보세요. 네. 그렇게 저는 그런 불리한 정치니까 다르죠. 네. 무조건 아니 같은 편의 잘못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어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럼 지금 제일 저 여선웅 행정관님 보실 때 지금 제일 유리한 내가 이건 진짜 공격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아이템 뭐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그거 해. 엑스포 뭐 이런 거죠. 엑스포? 네. 엑스포 5분만 하겠습니다. 엑스포. 아니, 엑스포 어떻게 생각? 아니 저는 엑스포가 사실은 그 유치위 그리고 관계자들 네. 뭐 이런 사람들 열심히 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열심히 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왜 대통령을 약간 눈과 귀를 가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정 있잖아요. 친정. 대통령이 직접 출격했는데 네.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약간 이게 보기에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대통령을 출전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을 출전시킨 참모들이 굉장히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고 네.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하고 저도 부산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유치에 실패했지만 톤 바뀐 거 봐. 이 과정에서 선수니까 선수. 이 과정에서 얻은 그 우리 기업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무역과 수출 성과로 다시 돌려받아야 야. 되고 근데 그런 부산에는 건 더 주변에 많은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죠. 아니, 예를 들면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보고한 참모가 참모들 있다면 정치라고 좀. 그 말씀하신 잘못 보고한 참모들은
또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참모들이 된다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일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누군가 다 있다면 네. 만약에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한 참모가 있다면 뭐 정치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야기 네. 나오는 게 어쨌든 김대기 비서실장 네. 그리고 그 담당하는 그 기획관이 뭐 장성민 분이죠. 장성민 기획관. 장성민 기획관은 용산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요. 1년 동안. 다 해외에 이렇게 나가 계시느라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한 거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일을 잘 못했는데 밖에 열심히 돌아다니긴 했는데 네,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출전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로 사과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네. 놀란 게 이게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도 열받은 것 같아. 나까지 속여가지고 내 눈과 귀를 속이고 속였다. 네. 지금 될 것처럼 이렇게 보고한 놈들 가만 안 그렇죠. 두겠다. 아니 뭐 어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특파원까지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엑스포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들도 약간 네.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그럼 그렇게 속인 거예요? 아니 아까 뭐 김대기 비서실장 아니면 장성민 그 라인이죠. 그 담당했던 그래요? 라인들. 저는 뭐 누가 의도적으로 속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 판단이 조금 이제 흐렸다. 뭐 정말 열심히 뛴 분들에게 문책을 하는 게 맞나. 그러나 만약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처럼 좀 오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정무적 책임도 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건 내 탓이다라고 국민께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의외였죠. 네. 아까 황운하 얘기할 때랑 같은 분 맞죠 지금? 그 사람입니다. 네. 같은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톤이 달라? 네. 황운하. 하이에나 같은. 네. 하이에나라니요. 아니 그냥 한번 물면 안 녹는데. 엑스포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엑스포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아주 유리한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열심히 했지만 부족했다. 근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네. 약합니까? 조금 약해. 우리 여선웅 행정관님, 네. 저희 JTBC랑 또 연결된 아카데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특훈을 좀 받으시고 네. 다음 주에는 근데 한번 장해찬 잡을 사람 없지 않아요? 장해찬 잡을 사람 누가 있어? 장해찬 잡을 사람. 그러니까 장해찬 위원한테는요 논리로 가지 마세요. 논리로? 느낌, 그치? 네. 감성으로 감성으로. 감성 터치하는 거죠. 저 T세요? 네? F예요, T예요? MBTI. 저는 뭐 안 해봐가지고. MBTI를 안 해봤어요? 네, 네. 아,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시대의 흐름을 좀 진짜 놓치지 실망이다. 마시고.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TJ입니다. T죠. 예. 봐봐. 이럴 때는 F로 가야 됩니다. F로? 따뜻한 감성 아니면 막 불같은 화냄 이런 걸로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괜찮겠습니까? 한번 연습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울어요 그냥. 주제를 그래 놀리고 그래. 내가 우는 사람한테까지 뭐라 못하니까 아이, 참. 울어 그냥. 약간 장해찬 최고를 제가 연습을 해야겠네. 장희찬 최고. 답을 장법을. 네. 예, 보시면서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약점 건드리면 약간 이제 개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개쌈 나야지. 약점이 좀 우리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네. 그걸 보고 싶다잖아. 잘 안 되면 뭐 이렇게 저 볼에 살이 많냐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선웅 행정관님 지금 어떻게 저 선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어디로 나가요? 아직 뭐 그 지역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장희찬 최고랑 똑같이 장희찬 최고도 뭐 어쨌든 네네. 끝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지도부니까 지금 지도부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네. 뭐 잘 챙겨야죠. 네. 아니 지금은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김기현 대표 거의 이제 막 나가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세게 이제 압박했잖아요. 자기한테 이제 공관위원장 자리 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뭔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뭐 장희찬 씨가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확실히 지도부라 그런가 약간 좀 여유가 있다. 그죠?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봐. 그런가 봐요. 저는 무관이라서. 네, 여선웅 청와대에서 잘 나갈 때 엄청 거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빨리 지금 전혀- 자리 하나 좀 어디 잡아보세요.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본 적 없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장해찬 위원의 자리를 빼든가 아니면 여선웅 행정관이 뭔가 하나 자리를 안 뜬가 둘 중에 하나 해서 저희가 좀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근데 진짜 민주당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청년 정치인이에요. 여성 행정관. 네, 네. 위로하지 마. 그게 진짜 네, 그런 식으로 막판에 위로하고 그런 아니 거 진짜 기분 민주당의 나빠요. 미래. 아니 나 진짜 놀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렇게 여선웅처럼 합리적이고 친기업 노선으로 가면 뭐 총선이야 개별 전투인데 대선에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중도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 개딸 위주로 가면 대선 이재명이 또 나오면 대선 우리가 또 먹는 거야.
총선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진짜 이 노선을 민주당이 배워야 돼요. 합리적 노선. 네네. 어떻게 친기업적 노선. 네. 네. 여선웅 행정관은 저 장희찬 최고 합리적입니까? 아니 저는 장해찬 최고가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격수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 공격수다. 근데 이제 장해찬 최고도 네. 지금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이제 하지만 지금 그래서 약간 강성 발언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선이 되고 더 이제 위치가 높아지면은 약간 합리적으로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좀 공격 위주지만 앞으로 점점 합리적으로 간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네. 그 막 예를 들면은 지금 합리적이진 않네요. 지금은 약간 강성 발언 하잖아요. 본인도 공격수라고 인정할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정부에서 제 한 번 베리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뭐 내가 합리적이고 품격 있고 이런 건 딴 사람들이 하면 되고 그래요? 난 막 최고위에 이재명 일제 샴푸 들고 오고 하잖아요. 이재명 샌드위치 공세 들어오고 저는 그냥 이 한 번 베려서 근데 쌈딱이 대기로 마음을 먹은 지 오래입니다. 하얗게 산화하겠다. 네. 근데 그 장해찬 최고의 전략이라고 봐요. 장해찬 최고가 뭐 만약에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네네네. 뭔가 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으면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인들 전략이에요. 신인 전략 중에 세게 나가자. 신인 전략 중에 난 합리적으로 민주당이 약간 스펙트럼을 넓히자 이 주인 거죠. 네. 그렇게 두 분의 전략이 좀 다른 걸로 네.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복싱 오늘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순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은 같이 나가시죠. 뭐.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님 그리고 여선웅 행정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